노래방 안에서도 뭔가 귀신을 만나도 초연한 느낌이고, 그래서 이 진호가 가진 사연을 어떻게 설정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연기에 중점을 둔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박이라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 마음을 스스로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어떨까에 대해서 상상을 좀 많이 해봤었고요. 근데 우리 영화상에서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사실 되게 극단적인 상황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미 죽음을 여러 번 결심하고 시도해봤던,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 그 모텔에서 여러 번 그런 귀신들도 좀 봤을 정도의 이 사람은 그 마지막 정말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잭팟이 터졌고,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장 끝에 가 있는 인물의 마음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서 여러 가지 가족사랄지 집안에서의 환경이랄지 여러 가지를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재훈 배우님 여기 안 계시긴 한데 두 분 연기하시면서 십자인대 파열도 되시고 되게 부상 투혼을 발휘하셨다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저기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김태원 선배님께서는 십자인대가 이제 부상을 당하셨었고, 조재훈도 선배님께서는 그 허리 디스크 시술을 하시고 이제 오시는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특히 우리 김태형 배우님께서 그 이제 액션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장판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씬도 있었고 해서 사실상 이거를 배우님을 좀 구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촬영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거를 직접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저는 현장에서 좀 지켜봤었고, 심지어는 이제 액션 이제 스쿨에서 한 맞출 때도 직접 그거를 다 소화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무릎 조심하세요 약간 이렇게 계속 그거를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조재현 배우님께서 허리가 이렇게 아프신데 그 이제 소방관 그 옷과 이제 그 뒤에 산소 탱크랑 이런 게 상당히 무거운데 그거를 직접 또 다 메시고 그거 직접 촬영을 다 진행을 해주셔서 제가 상당히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좀 죄송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찍을 건 다 찍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부상 투혼을 이겨내고 열심히 노출과 이제 연기를 해주신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 저희가 말씀하는 중에도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민 전용 헬스장 그 연출하신 김영국 감독님 작품에 출연하신 이제 손진아 배우님과 이제 장원 배우님 연기 인상적으로 잘 봤는데, 특히나 그 손진아 배우님께서 사람 죽는 것보다 집값 떨어지는 게 더 무섭지라고 하는 그 입주민 대표 역할이 되게 섬뜩하면서도 지금 현실을 되게 반영한 내리에 박히는 대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준비하실 때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 그 대사가 정말 제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대사를 볼 때는 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봤는데 볼수록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도 일상 속에서 나만 아니면 되지, 또는 어떤 사람을 두려볼 때 너무 안 됐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안에 있는 나는 아니야 너무 다행이다, 어떤 이런 저의 어떤 이중성, 그런 어떤 제가 그 진실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 눈이, 그 시선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캐릭터를 준비할 때 다른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 자신에서부터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 작품이 주는 어떤 저한테 있어서 매력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 우리가 그냥
지나치듯이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그 곳곳마다 사실 이런 대사가 숨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좀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무지에 대한 공포, 어떤 무심함에 대한 공포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아서 그런 시각으로 좀 일상의 삶을 좀 더 좀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장강 배우님 맡으신 역할도 약간 되게 미스테리하면서도 뭔가 좀 의문이 있는 인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에 중점 두신 포인트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임지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대사가 굉장히 이렇게 어필해 왔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가끔 신문에 이렇게 나는 거 보면 그런 대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화해서 나오니까 더 굉장히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입주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실천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은 그렇게 갖고 가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속성, 그 가지고 있는 원죄에 대한 그런 생각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그 연기를 보면서 정말 찰떡궁합 배역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안 계시지만 유현민 배우님 관련해서 혹시 감독님께서 캐스팅하신 이유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캐스팅 비하인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시죠? 윤현민 배우님은 전직 프로 야구 선수시잖아요. 일단 너무너무 몸이 이쁘시고요. 실제로 그 평생 거의 평생을 아마 운동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진짜 좀 선망이 있었어요. 제가 별로 운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직접 하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너무 아름다운 몸매에 대한 선망이 있었고, 그게 헬스장이라는 공간에서 그 호루블한 이 무거운 물체를 드는 모습이 저는 약간 이게 변태스러운 쾌감이 있었고 좀 아름다움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윤여민 배우님이 캐스팅이 됐다고 했을 때 되게 좋았었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식탐을 옆으로 와서 식탐을 저희 연기하신 저희 최수인 배우랑 박진아 배우님께서 엄청난 많은 양의 음식을 드시면서 힘들게 연기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촬영 당시에 에피소드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그 먹방 대결이 이제 시작되면서 좀 이제 먹어야 되는 음식의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야 되고, 그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좀 이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해서 이렇게 그래도 조금 목과 이렇게 보호하자 약간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또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좀 이렇게 그 날것의 그런 거를 먹을 때 더 약간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정말 평생에 이제 평소에는 경험을 할 수 없는 이제 방식으로 먹는 거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해서 네,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재밌었던 거는 이제 서로 화면을 보면서 동시에 연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수인 배우가 먹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빠르게 열심히 잘 먹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컷하고 나면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잘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저벅사 드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유일하게 촬영장에서 한 번도 식사를 한 적이 없었던 촬영장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연어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네. 네, 그 박진아 배우님은 또 그 유라이킷 하고 이제 인사하는 부분이 진짜 유튜버
같이 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촬영할 때 참고하셨던 유튜버들이나 뭐 쓰셨는지. 그 당시에는 사실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작품에 캐스팅이 되면서 많은 먹방 유튜버를 다 봤던 것 같아요. 골고루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보고 어떻게 먹는지도 많이 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시그니처 같이 뭐 하나씩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런 걸 통해서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사실 준비하는데 그게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최수인 배우님은 지인 중에 실제 스트리머가 있으시다고 어떻게 도움을 받으셨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작품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뭐 먹방이라든지 이렇게 즐겨봤던 스타일은 아니어서 제 지인분 중에 이제 전직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를 하셨던 이제 송병구 님이라고 지금도 이제 스트리머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약간 장르는 다르지만 좀 생태계라고 하죠.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뭐 별풍선에 많이 받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근데 이렇게 정말 신기한, 처음 보는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준비를 했고, 되게 귀찮게 많이 물어봤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딩동 챌린지를 연기하신 두 분은 이제 가수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공포 연기로 이제 연기에 도전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포물을 원래 즐겨보는 스타일이고, 승현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보는 스타일인데, 촬영 자체는 너무 화기애애하고 너무 재밌게 저희는 감독님만 믿고 그렇게 즐겁게 재밌게 잘 했고요. 그냥 이렇게 대단하시고 훌륭한 감독님들과 배우분들과 함께 스크린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포 영화를 정말 무서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데, 처음에 공포 영화 이렇게 하게 된다 했을 때 와, 정말 너무 멘탈 붕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도전이었고, 연기 자체도 저에게는 정말 첫 도전이니까 도전의 도전이었는데, 감독님이 정말 잘 이끌어주시고 이제 배우님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촬영했고, 네, 그래서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킨 거 아닙니다. 감독님 캐스팅하실 때 어떤 점 염두에 두고 캐스팅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춤과 이제 노래, 이제 음악과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배우 친구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춤이나 이런 거 표현이 조금 좀 아쉽고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았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표현을 이렇게,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이랑 어떤 춤을 표현하는 걸 조금 더 중점으로 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춤을 잘 추는데 연기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또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이 되었고, 비슷한 친구들 많이 만나봤지만 친구들이 특히나 또 셋이 되게 케미가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역할들 기존에 생각했던 캐릭터들을 이미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챌린지 안무가 되게 기괴하면서도 무서운 포인트인 것 같은데, 유명한 안무가님께 직접 의뢰를 해서 춤을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좀 신진 주목받는 젊은 안무가 중에 이렇게 되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 안무가를 좀 만나게 돼서 제안을 했더니, 또 본인도 되게 흔쾌히 재밌을 것 같다고 염정현 안무가였고요. 또 VIP 때 올 텐데 본인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아직 모를 거예요. 너무나 멀쩡하게 멋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또 이 위시위치 역할까지 직접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안무가 그 선생님한테 참 많이 좀 미안하지만 예,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좀 잘 또 안무도 짜고 표현도 하고 해줘서 예, 그래서 재밌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되게 영화가 많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들께서 꼭 이 영화를 연출하시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연출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고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감독님께서 최우주 감독님께서는 또 두 작품을 연출을 하셨기 때문에 각 작품에 대해서 선택하신 이유랑 포인트들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예. 사실 모든 얘기하겠습니다. 6개의 네. 에피소드 중에서 이제 네. 작품이 두 작품이나 또 연출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말씀하세요. 아까 했다고. 원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 잭팟과 식탐 이 두 작품이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그 중에서 뭐 혹시 이제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연결은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맡은 작품을 이제 연결을 시켜놨는데 두 작품 다 이렇게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공포 스릴러 옴니버스에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이제 저는 좀 이렇게 공포 스릴러 그러니까 공포물에 대한 연출에 대한 경험은 아직 없어서 혹시 스릴러에 원래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여쭤보니까 또 제작자 분들께서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저는 이 공포에 대한 그 초점을 사람의 욕심으로 잡았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두 영화 모두 사실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로 치닫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충분히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은 자기 자신이 그 지경까지 안 가도록 충분한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데 돈이라든지 그런 다른 욕망, 먹방 BJ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싶은 정말 높아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 이렇게 도박으로 인해서 잭팟을 터뜨려서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욕망들이 결국에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어느 순간에 위에 두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저렇게 안 해도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미 거기에 갇혀서 보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안타까운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나 파멸로 그런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관객분들이 혹시 나도 저런 선택을 내 인생에서 하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오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있어서 좀 중점을 두고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식탐 연출 포인트도 같이. 식탐 연출 포인트는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BJ 분들이 그때는 이제 2년 전에 촬영이 사실은 완료된 거라서 나름 이제 좀 서치한 영화가 워낙 강렬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런 분위기로 한번 또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물론 개봉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늦게 공개가 돼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속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들이 이제 너무 현실에 많이 다가와서 그냥 그것이 현실 같고 가상 공간이지만 인터넷을 통한 만난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사람과 너무 친하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 그냥 그 사람 전체 같고 라는 생각을 이제 너무 익숙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뭔가에 많은 괴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인터넷 속의 정보들이 모두 다 사실은 아니고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안 좋은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도 한 번쯤 인터넷을 통한 어떤 우리가 받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좀 드리고자 그렇게 연출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 배우님들 이제 끝 인사 듣고 포토 타임